엔진룸은 보통 시운전을 나가서 카센터에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일반인이 보면은 뭐 얼마나 잘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카필입니다. 요즘 구독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차량 점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바로 요건데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차량을 보시면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주한테 어필을 해서 가격 흥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더 현명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산타페 TM인데요, 보통 차량을 겉부분부터 이제 자세히 보시는데, 차량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금 밖으로 빼놓은 상태잖아요. 보통 이제 매장에서 보시면은 안에 주차장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시되어 있는 위치에서 차량을 밖으로 빼가지고 외관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매장에서 한번 보시고 시운전 하실 때 밖에 나와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터를 찾다 보니까 햇빛 아래서 촬영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야외에 나와서 이제 그늘 밑에서 외관을 보시는 게 흠집난 데나 뭐 움푹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잘 보입니다. 차량의 사고 유무는 성능 점검 기록부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그대로 믿을 수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고 유무 보는 법도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 보는 법보다는 파워트레인이나,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라 그러면은 엔진이나 미션 쪽 이런 부분이나 각종 기기들의 작동 여부가 더 중요하니까 실내부터 한번 보시죠. 차에 타면은 먼저 시동 걸어야겠죠. 시동을 먼저 걸어주는 이유는 계기판을 보면 이제 경고등이 한번 싹 점등이 되잖아요. 저기서 이제 처음에는 점등이 다 됐다가 다 꺼질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경고등은 남게 되니까 그걸로 해서 문제를 체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경고등이 떠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거를 이제 체크리스트에 써 두신 다음에 차주랑 이제 수리 여부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동을 먼저 걸어 놓는 이유는 계기판 확인도 있지만, 중고차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매일 운행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걸면 RPM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매일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RPM이 1000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방금도 운행을 했으니까. 보통 중고차 매장에 가시면은 엔진이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열을 위해서 처음에 RPM이 좀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안정화가 됩니다. 정상 RPM은 보통 600에서 800rpm 정도예요. 지금 요거는 800rpm으로 새 차니까 800rpm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높을 수는 있지만 특이한 떨림이나 소리가 없다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서 다시 보시면 돼요. 이제 실내 상태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시트 상태를 봐요.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쪽도. 요거는 새 차기 때문에 앉은 흔적만 조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내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볼 때 서류랑 사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내 냄새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뭐 이런 여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서 뭐 쾌적한 느낌이 든다면 좋은 차겠죠. 그 냄새 맡은 김에 에어컨도 냄새 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제 관리를 좀 잘 못한 경우인데,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거 냄새 빼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예전에 냄새 나는 차를 한번 타봤는데 무슨 작업을 해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컨 안에서 곰팡이가 쓸어 있으면은 걸레에서 나는 썩은 내 같은 게 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만 켜보시는 분들 계신데 겨울에는 히터만 트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에어컨이랑 히터는 계절에 상관없이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내비게이션인데요, 순정 내비랑 사제 내비가 있어요. 순정 내비는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달려 나온 내비죠.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 말썽이 잘 없어요, 이런 내비들은. 근데 사제 내비는 밖에서 시공을 한 내비인데, 요게 이제 뭐 단가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터치 패널이 중국산이 많아서 잘 안 눌리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늦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고장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량은 거의 모두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돼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화면이 잘 나오는지 같이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오디오 확인할 건데요. 라디오만 틀어보고 확인을 끝낼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매장 지하에서는 라디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블루투스 연결해 보시거나 뭐 그게 좀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더 귀찮아요. CD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CD 넣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죠.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네. 자, 음악 한번 틀어보세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질 확인해 보시고 잘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다음은 창문이에요. 창문은 확인 방법이 간단해요. 앞좌석 양쪽 창문을 같이 한번 내려 보시고 속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간혹 이제 썬팅 때문에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한쪽 모터가 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되 속도가 일정한지 잡소리가 안 나는지 다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내 각종 기능을 확인할 건데요. 썬루프는 꼭 열고 닫고 틸팅 가능하면 틸팅까지 다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썬루프가 이게 드드득 드드득 하면서 이제 모터가 이상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딱 차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모터가 이상이 있으면은 썬루프가 이제 움직임 자체도 이상하고요, 소리도 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썬루프도 항상 다 열고 닫아 보세요. 설마 작동 안 되겠어 하는 경우 있는데, 설마 작동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잘 되고 있고, 틸팅도 한번 해볼게요. 틸팅이라는 거는 뒤에 냄새만 빼게끔 살짝 열어놓는 걸 틸팅이라고 해요. 이제 잘 작동되니까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각종 버튼들이랑 기능들 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버튼들을 다 확인해 주는 게 좋겠지만, 지금 여기 특히나 컵홀더 주위에는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여기 이제 버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료수를 쏟아서 제대로 안 눌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실내등도 요런데 이제 열어보시고, 어이구 깜짝이야. 열어보시고 이제 뭐 기능 같은 게 있으면 뭐 그 LED 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확인은 다 해주시고, 깨진 부분이 가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 그 뭐 여러 기능이 있지만 이런 기능을 지금 뭐 영상으로 세세하게 다 넣어둘 수가 없으니까 체크리스트 내용에서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면서 각종 이제 시운전 시 필요한 기능들도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즘에는 그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많이 넣으시는데, 요것도 작동이 되는지 양쪽 다 지금 이렇게 다 확인이 되는지 눌러 보시고, 보통 이제 현대차, 기아차들은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3단계 다 작동이 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도장 상태 볼 건데요. 도장 상태 보는 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싹 훑어봤을 때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스크래치 말고 잘 안 보이는 흠집을 체크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 있을 때 한 발짝 뒤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선 다음에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문콕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문콕 같은 것도 잘 보이거든요. 앞쪽부터 본네트, 그리고 양쪽 휀다, 그리고 문짝, 그 뒤엔다까지, 그리고 트렁크 확인해 주시고, 뭐 반대쪽도 뭐 뒤엔다, 문짝, 앞엔다 순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면은 편하겠죠. 사실 뭐 순서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차량 앞뒤, 측면 다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도장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릴이랑 범퍼 밑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관 확인할 때도 그릴이랑 범퍼 밑에 잘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쪽에 요 밑에까지는 사실 뭐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겉에서 안 보이니까.
하부 뜨면 다 보이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데는 은근히 긁히는 데 많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사고 나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요거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라이트 같은 부분도 살짝 기스가 있거나 크랙이 있는 경우 있어요. 뭐 기스는 뭐 그냥 보기 흉할 뿐이지만 금이가 있으면은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거나 눈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보기 싫게 안쪽에서 이렇게 맺혀버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크랙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은근히 크랙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데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찍혀가지고 보기 싫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안 보면은 또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사고 나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데도 그릴도 이런 데가 막 깨져 있는 경우 있어요. 금가 있거나 막 찍혀 있거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다 봐주셔야 돼요. 이게 뭐 꼼꼼하게 확인한다 그래서 딜러들이 싫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꼼꼼한 사람들을 저는 뭐 취향이라 그럴까? 뭐 딜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분들이 더 좋거든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라이트나 그릴 같은 데나 뭐 도장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체크해가지고 차주분들한테 내고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범퍼 밑에 이런 쪽 부분은 딜러들도 매입할 때 놓치고 넘어가가지고 뭐 진짜 몰라갖고 안 칠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딜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딜러들이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못 봤네요 이러면서 가격을 깎아주니까, 아니면은 도색을 해갖고 출고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타이어예요. 타이어도 네고시도 할 수 있어요. 타이어가 민자라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트레드, 여기 마모한 개선을 트레드라고 하거든요. 이 트레드가 거의 다 드러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면 가격 내고가 좀 힘들어요. 근데 트레드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가 좀 많이 달았다, 그건 편마모거든요. 편마모는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하게 되면 균형 있게 마모가 되는 게 아니고 한쪽만 더 닳는 경우가, 그걸 편마모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들은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내고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트레드 보는 법이나 편마모는 제가 뭔지 정리를 해갖고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영상 링크도 한번 같이 걸어놔 볼게요. 다음으로 엔진룸이에요. 엔진룸은 보통 이제 오일캡으로 해서 오일 색깔 확인하고 엔진 오일 양이 좀 많이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뭐 냉각수 체크해주고 워셔액은 그냥 채우면 되니까요. 워셔액은 됐고 뭐 여러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엔진룸은 보통 시운전을 나가서 카센터에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일반인이 보면은 뭐 얼마나 잘 보겠어요. 카센터 사장님들이 직접 보고서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뭐 사장님들도 봐주시고, 뭐 점검비를 내려면은 점검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중고차는 사가지고 엔진을 한번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갈아서 출고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싫다, 나는 좋은 엔진 오일로 내가 좋은 걸로 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검비 정도만 내고서 엔진룸이랑 하부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시고 출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딜러가 차주이거나 아니면 그냥 중개하는 딜러라도 거래하는 카센터는 있으니까 뭐 없다 그러면은 점검비를 내야겠지만 딜러가 거래하는 카센터로 가시면 거의 뭐 점검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센터 가서 차량 점검 좀 해주세요 라고 말 못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딜러한테 깐깐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소비자의 권리 그런 거니까. 이게 뭐 10만원 20만원짜리 뭐 기계를 사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구매를 하는데 이거 몇백 몇천만원 하는 재산인데 그 정도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 내가 깐깐하고 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 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진룸에 약간 기본 점검사항 있죠? 엔진은 기본 점검사항이랑 하부 점검 뭐 카센터에 가서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안 해도 카센터 사장님이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주세요. 보통 이게 딜러랑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게 짜고 치다가 걸리면은 카센터 말아먹으니까 카센터 사장님들도 딜러들이 부탁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믿고 카센터 사장님을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런 데도 분명히 있기야 있겠지만 저는 지역이 서울 가양동이기 때문에
저희 가양동에 있는 거래처를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중개를 할 때는 인천, 부천, 뭐 수원, 뭐 대구, 부산까지도 다 가는데 그 근처에 카센터에 가가지고 점검을 부탁드리면 뭐 싫은 내색 없이 다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운전 마치고 카센터 사장님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셨으면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셔도 좋은데요.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지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체크했던 미흡한 부분 그런 걸 다 일일이 차주에게 얘기하면서 가격을 흥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 10만원에서 뭐 진짜 많으면은 수리비 다 깎으면 뭐 50만원 이상도 뭐 내고가 될 수 있고 내고 안 해준다 싶으면 그 차 사면 안 되죠.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구매 시에 내고를 시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꼼꼼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내고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어느 딜러든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차량을 체크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차량 계약 시에 서류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뭘 챙겨야 할지, 뭐를 특이하게 써야 할지,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류, 그러니까 계약 시에 서류 체크리스트를 한번 또 제가 만들어 볼 건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